수조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흘러간 시간만큼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수조를 다시 세팅하거나 교체하게 되면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든 남는 게 사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대로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출품을 하면서부터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쁜 수조의 모습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수조 촬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볼 수조는 제가 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와구미 수조를 모델로 찍어볼 건데요.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수조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찍는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전문 작가분들이 하는 촬영이 아닌 소장용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은 누구나 있는 핸드폰으로 할 거고요. 추가적인 장비는 삼각대, 암막판, 촬영 배경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일날이 아닌 촬영 전날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 전날 청소를 하는 이유는 청소 과정에서 생긴 분진, 백탁, 이물질이 가라앉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환수를 하게 되면 수조 벽면에도 많은 기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날에 청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명과 동시에 2탄 공급 시에도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촬영 전날부터는 2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고 청소를 할 때 벽면을 잘 닦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벽면이 얼룩지거나 이끼가 낀 모습 혹은 뿌옇고 얇은 막 같은 게 벽면에 생기는데 이 상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거나 옆면에 반사가 잘 안 보여서 되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벽면을 닦아도 얼룩이 남아있거나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내가 닦는 면의 옆면에서 닦는 면 안쪽을 보면 안 닦인 부분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출품을 준비했을 땐 극한의 투명도를 위해 백탁 제거제와 같은 약품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뭐 물이 깨끗하다면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조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선 여과기 입출수구, 히터, 유막 제거기 같은 수조 내에 거슬리는 모든 장비를 빼야 합니다. 미관상 거슬리기도 하고 수조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수조 그대로의 모습을 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촬영 전 수조를 제외한 모든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외부의 빛이 수조에 반사되기도 하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면 비교적 수조 내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되도록 저녁에 촬영을 하는 게 좋고 커튼도 치고 모든 불을 끈 뒤에 암막판을 수조에 설치해줍니다. 암막판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검정색 폼보드를 사와서 수조에 맞게 재단만 하면 됩니다. 이 암막판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더 잘 찍고 싶다. 수조 내부에 빛을 추가하고 전면에 유리에 새는 빛까지 절연 테이프로 막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배경을 밝혀주는 거. 이 부분은 촬영할 때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배경을 밝혀주기 위해선 수조에 붙이는 백스크린이 아닌 촬영 배경지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수조와 떨어뜨려 촬영용 배경지를 세팅하고 배경지에 빛을 쏴서 수조 배경이 빛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조 뒤쪽의 공간이 대부분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간 또는 혼자 촬영할 때 배경지 거치대도 놓고 해야 하는 이 방법이 힘들어서 라이트 스크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정집에서는 가장 좋고 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조를 보면 제가 너무 높은 수조를 사용해서 빈 공간이 많아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만 잘 나오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위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수조가 높거나 수초가 내 생각만큼 안 자라졌다면 수위를 조절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윗공간이 비는데 아까 남은 폼보드로 빈 공간만큼 가려줄게요. 비포, 애프터. 훨씬 낫죠. 촬영 전에 보통 주인공이 되는 메인 어종을 제외한 생물병기 같은 친구들은 모두 빼주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내가 볼 거니까. 저는 얼마 전에 새우를 100마리나 넣어서 보이는 친구들만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삼각대는 수평을 잘 맞추어주고 카메라는 렌즈가 수조 중앙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카메라의 격자 모드를 켜주면 더욱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는 되도록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하여 카메라에 충격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고 없다면 줄 이어폰으로도 되고요.
에어팟으로도 되고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렌즈 한번 닦아줍시다. 리모컨이 있다면 혼자서 촬영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 미친 행동은 수면에 파장을 일으켜 반사를 없애기도 하고 수조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역할도 해주는데 이것도 뭐 선택이에요. 촬영 시에는 사진이 날아가거나 노이즈가 끼지 않게 밝기를 조절하고 프로 모드를 사용한다면 셔터 스피드, 민감도 등을 조절해서 최적의 상태를 맞추어 주세요. 자동으로 밝기나 초점, 설정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은 약간 어둡게 찍는 것이 좋고 찍은 후에 수조 내부만 보이도록 사진을 잘라서 색감이나 밝기 등을 조절해서 저장하면 끝이에요. 사진을 약간 어둡게 찍는 이유는 명암, 선명도를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은 밝기를 올리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데 밝아서 날아간 부분은 보정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오늘은 조금 라이트한 방식으로 수조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대회 출품 시에는 신경 쓸 것이 훨씬 많지만 소장용으로 촬영하기에는 이 정도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수초왕은 리셋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정성 들여 한 장 한 장 보관하면 나중에 보았을 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잘 몰랐지만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래도 가능한 만큼 최대한 이쁘게 찍어서 보관 좀 할걸. 찍었던 사진을 보면 그때 당시 생각도 나고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 수조를 꼭 이쁜 사진으로 남겨서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남는 게 거의 사진이랑 이야기뿐이잖아요. 블로그나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 추억을 꼭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으로 제 채널을 찾아서 보기는 힘들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